자, 여러분 오늘은 8강 단어 빈칸 유형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4쪽 펴주시고요. 여러분 8강 문제를 아직 풀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지금 먼저 영상을 정지하시고 문제 푼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수능 어널리시스 문제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빈칸 추론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단어 빈칸 그리고 어떤 어구라든지 조금 긴 절 이걸 이제 빈칸으로 뚫어놓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 주제 또는 어떤 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제를 파악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Choice is at the core or margin of human experience at any age. 자, 우선 이 문장에서요. 주어가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is at the core or margin. 자, 어떤 핵심 부분에 있는 것이거나 또는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것이래요. 여러분 핵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더 중요한 그런 것을 가리키겠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에는 덜 중요한 것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어떤 것의 핵심인지 가장자리인지냐면 인간의 경험에 그렇다고 하네요. At any age, 어떠한 나이에서든지 간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핵심 또는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다음 문장을 좀 보실까요? 다음 문장에서요. This deep longing이라는 부분이 보이네요. 자, 이러한 어떤 깊은 갈망, 열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To choose our own purpose.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 또는 beliefs, 신념, 그리고 action, 행동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 갈망 이런 거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요. 이 선택이 가장자리에 있다고 해야 맞겠어? 핵심에 있다라고 해야 조금 더 문맥이 맞겠어요? 당연히 핵심이라고 하셔야 조금 더 괜찮겠죠. 자, 왜요? 이때 뒤에서 this deep long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선택을 가리키고 있잖아. 그치? 이 선택, 이것이 우리의 깊이 내재되어 있는 열망, 갈망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경험의 핵심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볼게요. 일단 이 지문의 어떤 핵심 소재, 일단 초이스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봤더니요. No matter부터 we are까지가요. 컴마 사이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no matter what 요 부분 우리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no matter what 이 표현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no matter what 대신에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en 등등 이렇게 WH question 요 표현들을 뒤에 붙일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뭐뭐일지라도 또는 뭐뭐 한다 할지라도 자, 이렇게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은 이제 또 어떤 표현으로도 바꿨을 수 있냐면 whatever, whoever, whichever, whenever과 같이 however와 같이 WH question 뒤에 ever가 붙은 요 복합 관계대명사라는 것으로도 여러분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에 no matter what은 뭐로 바꿨을 수 있다? whatever, 그렇지. 자, 그런데 이 whatever는요, 여러분 조금 특징이 있어요. 자, 이 whatever하고 whichever는요, 우리 what과 which라는 의문사의 특징 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형용사처럼 어떤 명사, 무슨 명사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무슨 나이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어떤 나이일지라도 어떤 나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age 있는 것 때문에 잠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복합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뭐 한 것은 무엇이든지 뭐 한 것은 누구나 약간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방금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든지 간에 뭐뭐일지라도 와 같은 어떤 부사절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복합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정리를 깊이 있게 할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무슨 나이든지 간에 무슨 나이 몇 살이든지 간에 몇 살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삽입절을 제외하고 this deep longing부터 actions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어에 해당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식을 받고 있는 this deep long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명사가 되겠죠. 자, 이러한 열망이요 is fought for. 자, fought는요 fight의 과거형이지. 그리고 또 과거 분사형이 되겠죠. 여기서는 PP 형태,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지는 거고, 싸워서 쟁취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defended. 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옹호되어지는 거예요. 또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is 앞에, defended 앞에 i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렬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싸워지고 쟁취되어지고 싸워서 쟁취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거냐면 in every home. 모든 가정에서 그렇대요. 그런데 특히 누구에 의해서?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뒷부분을 봤더니 후 이하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parents. 부모가 overlook. 간과한다. their vital need. 필수적인 욕구. 무엇에 대한? for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욕구. 자,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이 부모들은 누구의 부모가 되겠어요? 자, 바로 앞에 있는 이 선행사 children에 대한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인 children과 이 who라고 하는 것 뒤에 있는 어떤 명사가요. 자, 어떤 관계? 소유의 관계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who가 아니라 무엇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 주격 다음에는요.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 오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문장이 와요. 그런데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고 그 명사가 선행사와 소유 관계에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관계없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히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whose라고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모가 자율성에 대한 그들의 필수적인 어떤 욕구, 갈망, 열망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아이들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싸워서 쟁취되어지고 보호되어지는 그런 깊은 열망이랍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opportunities. 어떤 기회냐? to make choices. 자, 어떤 선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회는요. 선택할 기회는요. typically, 전형적으로 increase with age and experience.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점차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때부터 조금 더 나이가 많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아기 때는 부모님들이 막 챙겨주시지만 조금만 나이가 지나면 3, 4살 돼버려. 그러면 내가 입을래. 나 오늘 저거 신발 신을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욕구 이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봐볼게요. 다음 문장 이제 빈칸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The total ability of infants. 자, 여러분들 infant는요 유아예요. 완전 애기지, 애기. 자, 유아들의 어떤 완전한 땡땡땡은요 gives way. 자, 여러분 여기서요. 그런데 day by day부터 모멘텀까지가 지금 또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 삽입된 부분들을 빼고 보시면 gives way to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give way to 이 표현은 뭐뭐에게 항복하다 또는 굴복하다 또는 양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에
자리를 내주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뭐로 바뀌게 되다. 자리가 바뀌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한 문장 주어 자리에서 유아의 완전한 땡땡땡이 뭐에 자리를 내준다. to 이하의 자리를 내준다. 즉 to 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to 이하의 내용을 좀 볼게요. to a desire, 어떤 열망이요. 어떤 열망? to make choices for themselves. 스스로 선택을 하려는 열망, 스스로 선택을 하려는 욕구,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답니다. 그러면 유아기 때는 스스로 선택을 하려는 욕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조금 상반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선택지 잠깐만 볼까요? 선택지 중에서 지금 선택을 하려는 그런 열망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거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empathy, 공감, dependence, 의존성, confidence, 자신감, cooperation, 협동, responsibility, 책임감.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건 아마도 의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유아기 때는 부모에게 조금 더 의존했다가 나중에 커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맥락상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존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괄호 B번 한번 넘어가지 말고 체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day by day, 날마다요. 조금씩 서서히 이런 뜻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with increasing or decreasing. 여러분 모멘텀이라는 단어는요. 가속도란 뜻인데요. 자, 지금 의존해서 선택으로 바뀌게 되고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가속도가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좀 더 붙어버릴까요? 그렇지, increasing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앞문장에서도요, 나이와 경험에 따라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할 기회가 늘어난다,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점차 증가하는 가속도를 가지고 점차 증가하는 가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석해줘야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increasing으로 고를 수 있겠다. 정리해 보시고요. 자, 다시 우리 뒤로 좀 가볼게요. 자, 스스로 선택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회냐? 즉, choice is about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무엇을, 그리고 언제 그들이 먹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탐험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 자신을 어떻게 또 언제 표현할 것인지, 요것에 관한 선택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애기들이 나이가 들면서 오늘은 나 뭘 입고 갈래? 오늘은 공주 옷 입고 갈래? 아니면 오늘은 아침으로 빵을 먹을래? 라든지 기타 등등 내가 뭘 하고 싶고 언제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또 표현할 것인지 이런 다양한 선택들로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the maturing process. 자, 어떤 과정, 성숙해지는 과정은 is about 뭐에 관한 거냐? growing the ability. 어떤 능력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냐? To make choices for oneself. 직접 스스로 선택을 하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리고 it is crucial. 여러분들 일단 주어에 it이 나왔네요.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제 가주어 한번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뭔가 지칭하는 it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요? crucial for their development. 자, 뭐에 필수적인 것이다. 뭐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들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그런데 B 이하의 내용을 봤더니요. which kids at early ages. 자,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have many opportunities. 많은 기회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more 기회 to make choices. 선택을 하고 and to learn from them. 그 선택들로부터 배울 그런 기회를 가진다. 자, 이 문장은 여러분 방금 해석했듯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여기서 이끌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their development라고 하는 부분이 이 뒷문장이 수식한 어떤 선행사로 보기도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요 kids 이하가 이 문장에서 그들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아이들이 많은 기회,
선택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성장할 기회, 그걸 갖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이시 지칭하는 것이 요 위치 이하, 즉 이때는 위치가 아니라 문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명사절의 접속사 대시 되어야 되겠죠. 자, 이 that 이하라고 하는 이 진주어를 대신하고 있다.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가 뒤에 대시 나온다. 형식상 주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석하지 않으시면 되시고 진주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주어, 진주어 구문까지 해가지고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일단 이 글의 핵심적인 소재는 뭐였어요, 여러분? 직접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뭐 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겠어? 선택하고 그걸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 속에서 유아기의 의존성을 어떤 선택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내용 추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도 요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으로도 또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6쪽에 practice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이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한번 천천히 위에서부터 내려가 볼게요. 자, a lot of us. 자,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feel like ing, 뭐뭐할 마음이 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doing something different. 자, 뭔가 다른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문장 봤더니요. studies, 연구들이라고 해서요. 연구가 나옵니다. 이 연구는 글쓴이의 주제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또는 어떤 객관적으로 좀 설명을 덧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연구의 내용을 좀 볼까요? have shown. 자, 여러 연구들이었나 봐요. 연구들이 보여주었는데요. people, 사람들은 do not like to read instructions. 오늘 instruction은 지시사항이란 뜻인데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어떤 설명서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런 걸 보여줬대, 연구가.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자, 이때 이 much of what we do read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잠깐 묶어볼게요. much of what we do read 이 부분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 다음에 we either ignore or recall or don't understand. 자, 지금 either A or B 구조도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괄호를 묶은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자, 이때 do는요. 이 뒤에 있는 read를 우리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읽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에 어떤 동사가 바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상태나 어떤 행동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어디가 있어요? we 다음에 와 있죠. 그리고 주어가 we가 또 나와요. 그런데 문장을 천천히 봤더니 자, 우리는 we either A or B는 A 또는 B 하다 이런 뜻이죠. 무시를 또는 하거나 또는 recall 요거는 여러분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이거 하거나 또는 don'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해야 되겠어? 우리가 읽는 것 중에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we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동사에 해당되겠고 much of 이하가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로 보내고 이제 뒤에 주어와 동사를 써주는 목적어 강조 구문 형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understand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앞으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사람들이 설명서를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설명서를 우리가 뭐 정말로 읽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설명서의 내용 대부분은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리고 또 뭐 하다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ignore, 무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여러분들 여기서는 조금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무시하다 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계속 가볼게요. 여러 연구들이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in one test, 한 실험에서는요, 24 adults, 24명의 성인들이 참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to wire. wire는요, 전선이란 뜻이 있는데,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에 전선을 연결하다, 이런 뜻이 된대요. 자, 그러니까 뒤에 a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 자, 흔한 가정용 전기 플러그에 전선을 연결해라 라고 요청을 받았다 라는 문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 내용이 일단 나왔어. 그럼 실험에 이제 과정, 결과 쭉쭉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 볼게요. Only 10 of the 24. 자, 24명 중에 10명만이요. Even bother to look. 자, 여러분들 여기 bother to 부정사 잠깐 볼게요. 자, bother to 부정사는요. 일부러 뭐뭐하다. 또는 뭐뭐 하도록 애쓰다. 애써서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요. 10명 정도는요. 그 지시사항들, 그 설명서를 애써서 보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and of those 10, 그 10명 중에서 7명은요. 뭐 했냐? consulted, provided the instruction. 그 설명서를 consult, 참고하다, 참조하다, provide, 제공하다죠. 자, instruction, 설명서를요. only to check the color coding. 자, 뭐 하려고 봤냐면 그 전선에 여러 색깔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더 color coding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선색 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전기 전선의 색깔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그 지시사항을 참고했다라고 해석해줘야 여러분 적절하겠죠? 그래서 consulted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들 중에 남은 부분들은요, was ignored, 다 무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Not surprisingly, 자, 놀랍지 않게도 뭐 놀라울 것 없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flunked this test. 자, 여러분 flunked는요. 이제 밑에 단어 보이시죠? 실패하다, 낙제하다. 요 테스트에서 실패를 했대요. 여러분 지금 in one test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기 때문에 실패했겠어. 사람들이 지시사항들을 10명은 겨우 봤으나 10명 중에서도 7명은 또 색깔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14명 정도가 모두 지시사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시험에서 낙제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 심지어 또 무엇조차 그랬냐면 when the instructions are unusually important. 자, 그 지시사항 설명서가 여러분들 unusual하면 usually 보통 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on이부터 쓰니까 대단히 몹시 탁월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시사항 설명서가 대단히 중요한 때에도조차 people,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 pay them little attention. 자, 이때 little 작은이에요? 아니면 거의 없는이에요? 그렇지, 거의 뭐뭐 아닌, 거의 뭐뭐 없는 이런 뜻이죠. 그것들에 거의 집중을 했어, 안 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 경향이 있었대요. As the authors of the electrical plug study noted. 자, 그 전기 플러그 연구를 했던 요 사람조차도 요 연구에서의 저자도 noted. 자, 언급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주목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이때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언급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나온 이 실험의 저자들이 뭐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러냐면 even in the case of quite unfamiliar task. unfamiliar는 익숙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꽤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과업들의 경우에서조차도 사람들은 뭐 한 것처럼 보이냐? prefer to act. 행동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도.
자, 그러면 뭐 하기보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설명서를 보지 않고 바로 행동에 들어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설명서를 본다 라든지 설명서를 따른다 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따른다 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해당 안 되고 reflect, 반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나마 가장 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reflect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서를 보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맨 앞에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남들과는 다른 걸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설명서를 가지고 따라하면 되는 일인데 그냥 다른 사람들 하듯이 설명서만 따라하면 되는데 나는 설명서처럼 하지 않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서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뭔가를 보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보다 자기가 스스로 뭔가 어떻게 다르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한번 일단 행동해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용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어 ignore, concerted 두 가지 골랐고요. 정답은 reflect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내신 워크शी트에서 2번 문제는요. 그 subject가 여러분 실험 대상이란 뜻이거든요. 실험 대상 중에 절반 이상이 주어진 과업을 performed 했는데 뭘 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perform the given task without looking at the instruction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67쪽에 practice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history of any animal species. 자, 어떤 동물 종들이라도 그 역사는요, reveal. 자, reveal이 나왔는데, 어법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주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과 수식하는 부분을 나눠봐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요, 무엇의 역사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동물 종들의 역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핵심 주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과 수의 일치를 시켜봤을 때 정답은 단수동사인 reveals 적절하겠지. 자, 다시 돌아와서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드러내느냐? A distinct sameness in behavior. 행동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sameness, 같음, 유사성 이런 게 보인대요.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동물 종들은 뭘 보인다? 행동에 있어서 뚜렷한 유사성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에서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닐까 또는 핵심 소재에 비슷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 봤더니요. A bird 라고 해서 새를 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볼게요. 자, 어떤 새냐면요. building its nest today. 자, 오늘요. 그 새의 둥지를 짓고 있는 새예요. 자, 요 새는요. will do it. 자, 그것을 할 거예요. in almost exactly the same way. 자, 이때 그것은 집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어떻게 하느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한대요. 그런데 어떤 똑같은 방식이냐? That birds did it yesterday, a year ago, even thousands of years ago. 자, 어떤 똑같은 방식이냐면 이 새들이 어제 그리고 1년 전에 그리고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그 둥지를 지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집을 짓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동물의 행동이 뭐하다 그랬어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볼게요. And one can be quite sure. 자, 이때의 one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can be quite sure. 꽤 뭐 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birds, 그 새들이 will continue. 그 지속할 거래요. 뭐 하는 걸? 집 짓는 걸요. in this same way.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요. thousands of years from now.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방식을 지속할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 한다? 확신한다. 확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All animals, even the higher apes, closest to man in intelligence. 자, 모든 동물들이요. 심지어 지능이 높은 유인원들. 이제 apes, 유인원이죠. 유인원들조차도 자, 근데 이 유인원은요. 지능에 있어서 closest to man. 인간과 거의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런 유인원들인데요. 요 유인원들도요. shows or show this sameness.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자, 이때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shows 마찬가지 또 수식하는 부분 그리고 핵심 주어 찾으셔야겠죠? 자, 이때는 all animals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가 되니까요. 복수동사 show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부터 intelligence까지는 삽입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all animals랑 수일치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주는데 over vast stretches of time. 지금 아까 우리 새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뭐 수천 년 전에 새가 집을 지었던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도 집을 그렇게 짓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over vast. vast는 이제 광대한 이런 뜻이고요. stretch는 1년의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광대한 시간 기간 동안 즉 오랜 기간 동안이라고 이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준다.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동물의 어떤 행동의 유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져 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man is different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부분 갑자기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위의 지문에서는 동물들이 행동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대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거쳐서 즉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삽입 하나 시켜본다면 연결어 however 이런 표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인간은 그럼 다르대요. 인간은 그러면 시간이 흘러도 똑같이 행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줘야겠지. 그럼 이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 변화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일관성, consistency, 조화, harmony, regularity, 규칙성, sociality, 사회성 다 적절하지 않죠? 1번 여러분 change, 변화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좀 읽어볼게요. 땡땡 i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human thoughts. 인간의 사고, human action, 인간의 행동, and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전 요런 데서의 이 땡땡이 바로 어떤 일반적인 특성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변화라고 하는 change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 house built today. 자, 오늘날 지어지는 집은요 is quite different. 꽤 달라요. From one. 자, 이때의 one은 뭘 지칭하겠어? 또 다른 어떤 집을 지칭하겠지. 그런데 어떤 집? That was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집이요. 또는 심지어 a few decades ago.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지어진 그런 집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유행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년, 20년만 지나도 집이 확확 바뀌어버리잖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몇십 년 전의 집과도 형태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새가 집을 짓는 거하고 우리 인간의 집을 짓는 거하고 꽤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마지막 and we can be certain. 자, 우리는 또 마찬가지 확신할 수 있다. That a house built 20 or 30 years from now. 현재로부터 20, 30년 후의 집도 differ greatly. 아주 크게 매우 달라질 거다. From one built today. 오늘날 지어진 것보다. 자, 이때 one도 a house를 대신하고 있겠죠. 자, 요거를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질문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해볼게요. The one psychophysics term. 자, 여러분 이때 psychophysics는요. 정신물리학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 붙여도 단수 취급해주는 그런 건데요. 일단 해석은 정신물리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의 정신물리학 용어 On the lips of Prada store manager. 프라다 매장, 여러분 프라다 아시죠? 프라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프라다 명품 매장 매니저가요, 그 입에 올리는 한 가지 정신물리학 용어는요, 뭐냐면 바로 앵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앵커는요, 닷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정장치를 의미를 해요. 뭔가를 고정시켜 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앵커라고 합니다. 지금 계속 앵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게 용어기 때문에. 자, 이건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앵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in the luxury trade, 명품 거래에서는요, that, 이 앵커라고 하는 그것은요, describe, 묘사합니다. an incredibly high-priced article. 여러분, article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기사, 글 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법 조항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물품, 물건이라고 해석이 돼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이요, displayed mainly to manipulate consumers. 자, display는 전시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부분이죠.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분사로 보시면 되는데 전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시되어지는 대상이죠. 그래서 전시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주로 뭐 하기 위해서 전시되어져 있느냐? manipulate. manipulate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누구를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그런 물건, 아주 값비싼 물건을 묘사한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앵커는요, for sale,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it is okay. 자, if no one buys it. 자, 이거는 괜찮아요.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더라도 it is 그건요, really there. 자, 진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For contrast. 대비를 위해서,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it makes everything else look 땡땡땡 by comparison. 그건요, 다른 모든 것들을 look 땡땡하게 보이게 하는 거래요. 자, 이때 make 우리 오형식 동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look 이하에 나올 말이 다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를 생각하면서 고르시면 돼요. 특히 뭘 통해서? by comparison.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 그럼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요. 소비자의 심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전시되어 있는 거라고 했어. 그치? 소비자의 심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거기에 있어도 판매하는 용도여도 아무도 그걸 안 사도 괜찮은 거고 실제로는 어떤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물건들을 어떻게 하는 역할이겠어? 다른 어떤 거를 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This, 자, 이건요, has been a strategy, 전략이었어 왔어요. 전력으로 되어져 왔어요. 어떤 전략이냐? That goes back to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17th century,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이어 왔어요. 파코 언더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왜 우리가 물건을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래요. 자, 이 사람이요, 최근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이 사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 sold one thing to the king. 자, 당신이 물건 하나를 왕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러나 everyone in the court는 이제 궁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had to have a lesser one. 그 왕보다 더 적은, 여기서 말하는 더 적은이라는 건 아마 값어치가 더 적게 나가는 이란 뜻이 아닐까 싶어. 뒤에 보면 이제 가격 얘기도 나오고 있죠. 더 값어치가 적게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there's the $500 bag in the window.
$500의 가치, $500 정도 되는 가방이 창문에 있지만 what you walk away with, 당신이 가지고 나가는 것은 바로 티셔츠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문장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500짜리 가방이 굉장히 이제 비싸고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죠. 근데 여기 창가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갖고 나오는 건 $500보다 더 값이 적은 그런 티셔츠만 갖고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들을 affordable,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런 게 바로 앵커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문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에 한번 단어 넣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It makes everything else look shabby. shabby는요, 되게 이제 초라하고 추레하고 다 낡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사고 싶지 않게 만들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요 1번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fancy는요, 장식이 많고 화려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화려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니었지. affordable 먼저 봐볼까요? 가격이 어째? 알맞은.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때? 다른 것들을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좀 알맞아 보이게 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이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앵커가 하는 역할이었지? 그래서 한번 적절한 것 같아요. 4번은요, 비싼. 요건 내용이 안 되겠지. unnoticeable. 요건요, 주목을 끌지 못하는, 눈에 띄지 않는 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안 되겠네요. 정답은 affordabl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품 매장에서 소비자를 하여금 소비자의 심리를 조종해서 다른 것들이 좀 더 가격이 우리가 살만하다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주는 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긴 설명을 좀 쌤이 해드렸는데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부분 있다면 선생님들께 꼭 질문하시고 또 친구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시면서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중간고사 때 꼭 모두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